만약 당신이 예순을 넘긴 지금도 매일 같은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생각들이 사실은 당신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당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자신의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의 마음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더 깊어지고 어떤 이는 더 가벼워지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머무르며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오늘을 살지 않고 어제 속에서 숨을 쉬며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그것이 가장 조용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마음을 잠식해버리는 상태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시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 속에서 후회와 아쉬움이 점점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참고 견뎠더라면, 이런 생각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기억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활기차고 존경받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 과거에 갇히게 되면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수가 줄어들며 결국 자신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먼저 현재를 버린 것입니다. 나는 한 친구를 오래 기억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 그의 하루는 점점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의 계획이 아니라 어제의 후회가 먼저 떠올랐고 사람을 만나도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날의 선택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의 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 속에는 삶의 온기가 아니라 멈춰있는 시간의 무게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점점 혼자가 되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과거는 더 커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해서 함께 있을 때는 잊혀지던 고통도 혼자 있을 때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나는 그의 마지막 시기에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너무 오래 과거 속에 머물렀다는 것이 후회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무엇을 잃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과 같아서 다시 그 물을 손으로 잡을 수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물 속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발은 점점 깊은 곳으로 빠지고 결국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과거 속에서 자신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의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삶은 항상 오늘이라는 순간 위에서만 숨을 쉽니다. 어제는 이미 끝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과거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고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창밖을 바라보며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아주 작은 현재의 감각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무력감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스며드는 감정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예전처럼 몸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이 점점 오늘을 향하지 않고 과거와 걱정 속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미래를 향해 달려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시간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돌아봄이 따뜻한 기억이 아니라 아쉬움과 후회로 가득 차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깊은 절망의 시작입니다. 절망은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생각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삶은 이미 끝났다.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속에서 되풀이될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에서 한 발씩 물러나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살아있지만 이미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마치 방 한가운데 있지 않고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세상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다가오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스스로 자신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도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의 본질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배울 것이 있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 차이가 결국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나는 한 노인을 기억합니다. 그는 건강이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늘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는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도 똑같은 하루일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 말은 점점 그의 삶 전체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방향으로 삶을 끌고 갑니다. 그는 점점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결국 하루의 대부분을 조용히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빛에는 빛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절망은 큰 고통이 아니라 작은 포기의 누적이라고. 한 번의 포기는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삶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있는지가 결국 그 사람의 남은 시간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희망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희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는 시선을 점점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작은 기쁨과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방 안에서도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듯 마음도 열리면 아주 작은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아직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아직 오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절망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얼굴보다 더 먼저 변하는 것은 말투입니다. 그리고 그 말투보다 더 깊이 변하는 것은 생각의 습관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환경이 바뀌어서 힘들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먼저 방향을 잃고 그 뒤를 따라 환경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변화는 더 조용하게, 더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곤함으로 시작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매우 위험하지만 동시에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나는 그것을 마음의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그 그림자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작은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수 하나, 관계에서의 상처 하나, 경제적인 걱정 하나가 계속 마음속에서 되새겨질 때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사람은 변화를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며 자신을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끝난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 남성을 기억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매우 활발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대화 속에서도 항상 과거의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단지 추억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사실은 현재를 회피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대신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서 자신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하루는 점점 좁아졌고 그의 생각은 점점 같은 자리에서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머무는 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이 과거에 머물면 몸은 현재에 있어도 마음은 이미 현재를 떠나버립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반복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평생의 상처로 붙잡습니다. 그 차이는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해석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은 누구에게나 남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을 통해 감사함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기억을 통해 자신을 벌합니다. 이 두 가지 길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쉽게 규정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제 늦었다. 나는 더 이상 변할 수 없다. 라는 말들은 사실 진실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문장입니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각인지 아니면 나를 가두는 생각인지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삶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위험한 변화는 몸의 쇠약이 아니라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만드는 습관은 바로 과거를 되돌리며 자신을 계속해서 탓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오래된 감정의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기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현재를 서서히 잠식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잊고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때 더 강하게 사람을 붙잡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문제는 그 기억이 따뜻한 추억으로 남느냐 아니면 끝없는 후회로 변하느냐입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을 보아왔습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어떤 사람은 얼굴이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항상 무거운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과거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과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드러워지지만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하게 자신을 조여갑니다. 특히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 선택만 아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은 처음에는 단순한 반성처럼 보이지만 반복될수록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갉아먹습니다. 나는 한 노인을 기억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의 삶이 그 실패에 의해 정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그날의 선택을 되돌아보며 자신을 설명했고 결국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잘못된 순간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는 그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새로운 경험이 쌓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면서 사람의 고통이 사건 자체보다 그것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마음에서 더 커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건도 반복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점점 힘을 잃지만 같은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면 그것은 현실보다 더 강한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계속 되돌아보며 자신을 탓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현재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 머문 마음은 그 가능성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용하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강제로 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반복하는 생각이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는 사람은 점점 더 가벼워지지만 과거를 통해 자신을 벌하는 사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과거를 떠올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당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완벽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실수와 후회는 누구에게나 존재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집이 아니라 잠시 들여다보고 나오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 안에 오래 머무를수록 현재의 빛은 점점 사라집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이 순간 아주 조용히 자신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인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래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작은 감정의 반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 이야기들이 따뜻한 기억이 아니라 상처의 반복이 될 때 삶은 서서히 방향을 잃게 됩니다. 나는 한 친구를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활기차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웃고 있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벼라처럼 보였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드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과거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보다 어제 있었던 일을 더 많이 말했고 새로운 사람보다 오래된 관계를 더 자주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노년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말 속에는 현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늘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미래를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문장은 과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았지. 그때는 사람들이 따뜻했지. 그때는 내가 더 낫지. 라는 말들이 그의 하루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현재를 포기하는 방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과거를 떠올릴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과거 속에 집을 짓고 있었고 현재는 그 집 밖에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사람들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 조용함은 평안이 아니라 단절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가 창가에 앉아 오랜 시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현재가 아닌 오래된 시간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인간의 고독이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다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혼자여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현재에서 밀어낼 때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는 건강이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삶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하루는 의미보다 반복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면서 삶이란 결국 현재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아름다웠다 해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며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단순한 사실을 잊고 과거 속에서 자신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는 결국 자신을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점점 더 자신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이라는 것을, 같은 삶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는 끝내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나는 그를 통해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기억이 현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삶은 서서히 빛을 잃는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과거를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때로는 위로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조용한 힘이기도 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아주 천천히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의 공통된 착각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과거를 붙잡는 순간 사람은 현재를 잃고 현재를 잃는 순간 삶의 힘도 함께 약해집니다. 나는 한 노인을 기억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 그의 삶은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예전 일을 이야기하며 보냈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점점 현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더 나았다. 그때는 세상이 달랐다. 지금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라는 말들이 그의 입에서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을 비판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자신을 현재에서 지워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는 시간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세상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탓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과 세상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는 점점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고 새로운 이야기에도 관심을 잃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과거 몇 장면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고통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반복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억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반복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반복은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고 익숙한 기억이 더 자주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과거를 되새김질하며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반복이 위로가 아니라 자신을 가두는 벽이 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종종 생각합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 과거를 놓지 못하는가? 그것은 단순히 기억이 좋아서가 아니라 현재를 견디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고통스러울수록 사람은 과거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도망은 잠시의 안정만 줄 뿐 결국 더 깊은 공허를 남깁니다. 나는 한때 그 노인에게 조용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를 지우려고 하지 말고 과거를 현재와 분리해 보라고. 과거는 이미 끝난 시간이지만 현재는 아직 살아있는 시간이라고. 그러나 그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오랫동안 붙잡아 온 생각을 하루아침에 내려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변화는 갑작스러운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인식의 균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내가 지금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머물러 있는지를 스스로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조용하게 찾아오는 변화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깊게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아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스스로 닫아버릴 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 예전 같지 않다는 서운함,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인식, 이런 작은 감정들이 쌓이면서 사람은 점점 자신을 안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마음의 문이 천천히 닫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문이 한번 닫히기 시작하면 다시 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상처를 더 크게 기억하고 거절을 더 깊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밀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한 노인을 기억합니다. 그는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 이후 그는 모임에 잘 나오지 않기 시작했고 전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유를 이제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 속에 진짜 이유가 숨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이해받지 못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해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연결을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실망할까봐, 그래서 먼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가 됩니다. 그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 시간 속에서 생각은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좋았던 기억은 줄어들고 서운했던 기억만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다시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고독은 관계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사람은 서로 닿지 못합니다. 반대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열려 있으면 사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를 향한 마음의 방향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다시 연결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인생에서 받은 상처가 많을수록 사람은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움이 지나치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고립이 됩니다. 나는 한 가지를 자주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많은 관계가 아니라 단 하나의 열린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인사, 짧은 대화, 조용한 관심 하나가 닫혀있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을 통해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아주 작은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것,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비록 작아 보여도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위험하게 무너지는 순간은 몸이 약해질 때가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노인들을 보아왔지만 그들 중에서
가장 빨리 마음의 빛을 잃는 사람들은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있어도 의미가 없다.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와 같은 말들이 마음속에서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서서히 자신을 세상에서 지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것이 가장 깊은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버림받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자신을 버릴 때 무너집니다. 나는 한 노인을 기억합니다. 그런 젊은 시절 매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는 점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을 줄여나가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견을 말하지 않았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신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어도 다 잘 돌아간다. 처음에는 겸손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자신을 지우는 말이 되어갔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역할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존재의 의미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역할이 줄어드는 것을 자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할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존재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점점 자신을 주변인으로 만들고 결국 삶의 관객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그 노인이 창가에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고 더 이상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은 외부의 실패가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의미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은 닫히게 됩니다. 나는 종종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큰 성공이나 새로운 성취가 아니라 단 하나의 인식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아직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아주 작은 인정 하나가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인식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고 말해도 당신이 스스로를 버리면은 그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다시 삶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 한 문장이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깊이를 느끼는 순간은 화려한 일이 생길 때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하루를 마주할 때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들 중에서 진정으로 평온해 보이는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단순한 사실을 잊은 채 계속해서 자신을 과거와 비교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점점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결국 삶의 기쁨을 조금씩 지워갑니다. 나는 이것이 현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오래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싫고 이미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경향은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제한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노인을 기억합니다. 그는 건강이 아주 나쁘지 않았지만 늘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들은 겉으로 보면 의욕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쉬는 법을 잊어버렸고 멈추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능력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늘 미래를 향해 마음을 보내고 있었지만 정작 현재에는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루는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걱정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을 먼저 바라보라고. 그러나 그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익숙해진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에 대한 후회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현재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현재에서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주 지금을 놓치고 다른 시간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너무 멀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노인이 창문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바깥을 바라보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무기력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가 사실은 아주 작은 것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모습,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햇빛이 바뀌는 순간들. 그는 그것을 통해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큰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았고 대신 지금 존재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인생의 한 형태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도 이미 충분한 삶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어느 순간부터는 속도를 줄여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주변의 작은 변화나 마음속 깊은 감정들을 놓치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멈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멈춤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결과와 성취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과정과 의미가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전에는 보이지 않던 꽃이 보이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더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특별하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모든 삶은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화려하게 살아가고 누군가는 조용히 살아가지만 그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채워가는가입니다. 우리가 겪는 기쁨과 슬픔은 모두 삶의 일부이며 그것이 모여 한 사람의 깊이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비교보다 이해를 배우고 경쟁보다 공존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종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고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도 없을 때 사람은 쉽게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도 삶은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가 겉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뿌리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물을 흡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함에 흔들리기보다 그 시간을 믿고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수 없고 모든 기대가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물질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미련과 후회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 과정은 아프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마음이 비워질수록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일상의 순간들이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조차도 삶의 일부입니다. 기쁨만이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침묵까지도 삶을 완성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감정을 통해 조금씩 더 깊은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더 단단해진 내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야만 의미가 드러나고 어떤 선택은 오랜 세월이 흘러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간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 있고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은 한결 편안해지고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행복을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돈, 더 안정된 미래가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요.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감사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불만을 느낍니다. 결국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수 하나에 오래 머물고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며 실수를 통해 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는 마음,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쌓이면서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더 깊은 인간관계를 배워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고 모든 관계를 붙잡아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사람 몇 명과의 관계가 삶을 지탱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은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나중에는 큰 배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길이 될 수 있고 지금의 불안이 미래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 우리는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 앞으로만 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피로가 쌓입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방향을 찾고 잃어버렸던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빠르게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멀리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실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안정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진짜 안정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에서 온다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를 충분히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오늘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결국 오늘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아픔이 쌓여 있습니다. 그 아픔은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더 깊은 공감과 따뜻함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삶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해지려는 마음은 때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실수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단순한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큰 성공이나 화려한 성취보다 하루의 평온함, 가족과의 짧은 대화, 따뜻한 햇살 같은 작은 순간들이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삶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에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또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제한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며 타인의 시선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관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기보다 나에게 진정으로 편안함을 주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계획했던 길이 막히고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좌절처럼 느껴지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우회로는 결국 더 넓은 시야를 주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며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걸어온 길이 생각보다 깊고 단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동시에 더 나은 선택을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모든 선택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 자체보다 그 선택 이유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선택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의 삶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의 선택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을 바꾸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걸어온 길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헛되지 않았다고 믿고 싶고 고통의 순간에도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이해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삶 속에서 비교라는 감정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안정되어 보일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항상 더 나은 사람은 존재하고 더 가진 사람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조용한 것들의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 아무 말 없이도
전해지는 감정들, 오래된 관계 속에 쌓인 신뢰 같은 것들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깊은 것들이 진짜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강해야 하고 항상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간은 약한 존재이며 때로는 쉬어가야 합니다. 쉬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래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멀어지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지만 필요한 관계를 소중히 여길수록 삶은 더 단순해집니다. 삶의 깊이는 결국 경험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누군가는 상처로 남기고 누군가는 배움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 상황보다 자신의 해석을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결국 인생은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완벽한 길은 없지만 자신에게 맞는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만의 속도로 완성되어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통해 조금씩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삶의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더 이상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젊을 때는 채우는 것이 삶의 목표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비우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속에 쌓인 욕심, 비교, 불필요한 기대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할을 맡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부모로, 친구로, 동료로 살아가지만 그 모든 역할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오래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 이해는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모습만을 보며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도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가도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멈춰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더 정확한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 삶에 중요한 의미를 남깁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기도 하고 아무 말 없는 존재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관계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마음이 만나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감정의 파도를 조금 더 잘 다루게 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렸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갑니다. 그것은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힘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기쁨과 슬픔 모두가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또한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구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경험을 통해 조금씩 익혀가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어떤 사람은 의미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삶의 깊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더 단단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변화해 갑니다. 인생의 끝자락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생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그 속에서 무엇이 진짜였는지를 깨닫는 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쌓아왔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물질이나 성취가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억과 감정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살아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는 화려할 수도 있고 평범할 수도 있지만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삶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와 보이지 않는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잊게 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 때 손을 잡아주던 기억,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던 시간들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것들은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점점 더 단순한 삶을 원하게 됩니다. 복잡한 관계와 불필요한 걱정보다는 조용하고 안정된 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평온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이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변화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 예상하지 못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라 이해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속 저항이 조금씩 줄어들고 삶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자신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과거의 자신도 그때의 상황 속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중요한 몇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깊은 관계는 많지 않아도 삶을 충분히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삶은 결국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해하지 못한 것도 내일은 이해하게 될 수 있고 지금 힘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감정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이라는 것을요. 마음이 조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점점 더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서 깊은 평화가 피어납니다.